네, 전기차가 이미 우리는 100년 전부터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전선에다가 직접 전기를 공급을 받아서 이게 달리게 되죠. 원래 시대적으로 여러적인 이게 전기차의 지금 발상이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사람들이 전기차는 배터리를 달고 가야 한다는 이게 상식이 이게 통용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내연기관을 먼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연료를 넣고 먼 장거리 주행을 갈 수 있게 모든 인프라 도로 시설들이 다 거기에 맞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당연히 그 주유구에다가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넣듯이 가듯이 배터리에다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가야 한다는 게 이게 상식이 돼 버렸습니다. 보통 이게 전기차로 해서 그냥 바로 이게 상용화가 되면 인프라하고 전기차가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보통은.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면 요즘은 저기 배터리 뭐 충전하는 기술이 하도 이 배터리나 이런 전기 기술이 언제 발달해 가지고 직접 옛날처럼 이게 전선에다가 이게 저기 직접 이게 선을 달고 이게 전차가 다니지 않아도 지금 현재는 기술이 발달이 됐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핸드폰 요즘 뭐 보면 전선을 핸드폰에다가 전기를 선을 직접 꽂지 않고도 그냥 무선으로 충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이미 기술은 다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도로 밑으로 전선이 깔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도로에. 모든 도로의 밑에다가 전선을 깔고 그 전선을 통해서 어차피 모든 가정이나 이런 저기 공급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좀 못할 것 같은데 촌이나 이런 데 가면 전기선이 다 전신주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게 저거든요. 요즘은 뭐 저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선이 다 지하화 돼 가지고 도로 밑에 이미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도로하고 도로 밑에 전선이 이게 깔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무선 기술이 발달되면 직접 이게 플러그 선을 뭐 꽂지 않아도 도로의 밑에 있는 전선으로부터 해가지고 바로 그냥 차로 전기가 바로 흘러요. 전선을 꽂지 않아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이게 이미 기술은 다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저기 어차피 전선이 다 저기 도로로 다 연결이 돼서 모든 도시로 발전소 도시로 다 연결이 되고요.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전선 이 지하에 도로 지하에 다 깔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기술을 이걸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차들이 굳이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이제 전선이 깔리지 않는 도로에 임시적으로 갈 때 작은 용량을 할 수 있는 좀 조그마한 배터리 정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왜? 바로 그냥 도로에서 바로 그냥 전기를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감전돼서 죽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기술이 다, 그런 안전적인 기술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차는 도로 위로 달리면 도로에서 바로 전기가 그냥 이게 공급이 되고 차는 그냥 어디든지 도로만 있으면 다 가요. 왜? 어차피 도로 밑에는 전선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차는 이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나중에 저기 전기세는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하면 뭐 시대에 따라서 그게 뭐 자본주의 체제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공유경제 체제도 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있어요. 당연히 뭐 사회경제 체제에서는 뭐 당연히 뭐 전기료를 낼 필요가 없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차에다가 이제 계량기를 달아요. 그러면 차에다 계량기를 달면 이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이쪽으로 다 이게 이제 와이파이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이게 차가 어디서 움직이는지 차가 얼마나 전력을 소모했는지 나중에 이게 차 소유주나 아니면 그 렌탈 회사한테 그게 청구가 들어가요. 한국전력 같은 이런 공급 회사에서 보통 이런 형식으로 많이 이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체 요번 인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에 이게 모든 인프라가 다 가솔린이나 디젤 차에 맞게 모든 인프라가 도로 인프라가 다 그렇게 구축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다 해요. 근데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 배터리를 충전했다가 다시 이걸 에너지로 쓰잖아요. 중간에서 이걸 뭐라고 하나, 이거 손실 에너지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직접 다이렉트로 도로에서 바로 이게 차에다가 전력을 생산하면 그 100이라는 효과가 그대로 들어가요. 근데 배터리에 충전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거의 50도, 반도 거의 건지기가 힘들어요. 반도 한참 안 될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술로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전력 소모가 전력 소모되는 그 허공으로 뜨는 소모되는 전력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다이렉트로 그냥 하게 되면 그대로 다 쓰기 때문에 소모되는 전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배터리를 생산해서 이거를 차에다 장착해서 하는 비용이 더 쌀까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전기선은 다 깔리게 도로 옆에 다 전신주가 다 깔리게 돼 있는데 그 전신주 전기선을 갖다가 도로에다 밑에다 넣어가지고 이게 어디선지 전기가 공급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죠. 참고로 그렇게 되면 전기 공급을 차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장비나 모든 장비가 다 도로만 위에만 있으면 전기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게 응용되는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을 이걸 창출하거든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내연기관의 자동차에 이게 익숙해가지고 당연히 배터리에다 충전을 한다는 게 너무 이게 상식화가 됐는데 이거를 그냥 도로 밑에다가 전선을 깔아서 바로 공급을 하는 형식 인프라를 구축하면 비용이 겁나게 싸요.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유 형식으로 그냥 내가 예를 들면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택시비가 비싸잖아요. 마치 그냥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택시하고 같아요. 내가 그냥 차를 원할 때 차가 와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차를. 뭐 승용차가 원하면 승용차. 조그만한 차가 전기를 많이 안 필요한 조그만한 차가 원하면 조그만한 차. 아니면 이제 화물차 같은 거 뭘 짐을 옮겨갔다면 이제 화물차가 오고 아니면 여럿이서 어디 놀러 가시면 버스 같은 예를 들면 스타렉스나 카니발 같은 RV 차량들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캠핑 가고 싶으면 캠핑카가 오기도 하고요. 이게 렌탈 형식으로도 이게 발달이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차에 대한 이게 어떤 소유 관념이 굉장히 세가지고 현대사회는 이게 무조건 소유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소유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인프라가 대체가 되면 우리가 가계부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굳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오히려 공유를 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용 대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를 이게 하게 되면서 이게 같이 패러다임을 한번 넘어가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선을 도로 밑에다 깔면 돼요. 어차피 전선은 다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도로 위에 전신주로 해서 움직이느냐, 도로 밑으로 깔리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휘발유, 디젤 같은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 에너지원이. 제 의견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안 좋은 현상들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시장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일자리도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차를 사유하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들은 차를 많이 팔을 수가 없어요. 왜? 차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 시스템을 잘 복구하면 그 빈틈없이 움직이면 지금 현재 돌아가 있는 차들을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여도 문제가 없거든요. 어차피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차는 한 달 내내 주차장에 그냥 있으니까 어차피 누가 쓰지는 않잖아요 그 차를.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작아져요. 자동차 관련 자동차 일단 제조회사 자동차 일단 이제 기름이나 이제 휘발유나 디젤을 이제 안 떼기 때문에 정유 회사들이 이제 거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기서 AI 차량이 이제 움직이거든요. 사람이 차를 운전 않고. 그냥 우리는 GPS에다 그냥 어디 데려다 줘.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차가 알아서 갖다 데려다 줘요. 그냥 AI 차량이. 이미 뭐 여러분들 뭐 뉴스나 다큐멘터리나 봐도 이미 시대가 다 눈앞에 지금 현재 다 와 있어요. 이제 이게 상용화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들어가 있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 기존에 있던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이제 거의 시장이 뭐 거의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버려요. 왜? 어차피 이제 그 차량을 그 뭐냐, 렌탈 해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험, 차량 대수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보험 관련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10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험 설계사나 보험 관련 있는 직종이 있는 사람들이 다 또 해고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일단은 단점이에요. 근데 이게 단점이라니까 좀 웃기긴 하죠. 사람이 편리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데 사람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먹고 살 일이 막혀요. 좀 슬프지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자면 사람이 굳이 그렇게 과도한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져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거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겠죠, 당연히. 참 비극적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여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유 시간은 많이 드는데 돈벌이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이게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신 건데, 앞으로 모든 전방적인 직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단순 노동직이 먼저 없어지고요. 뭐 누구나 지금 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의사도 없어져요. 앞으로는 수술이나 치료나 진단 같은 걸 다 AI가 해요. 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AI가 더 수술을 더 잘해요. AI가 진단을 더 잘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의사 선생님도 다 잘리겠죠. 간호사 선생님도 잘리겠고, 당연히 약사 선생님들, 이미 약사들 지금 요즘 약사들이 좀 많이 AI한테 밀리는 건 혹시 아세요? 요즘 약을 제조를 약사님들이 않고 AI가 제조를 이미 지금 대형 종합병원에서 이미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냥 이게 의사 선생님이 딱 하면 컴퓨터에 딱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나갈 때쯤은 그냥 그 AI가 다 제조해가지고 그냥 다 이게 해줘요. 이미. 왜 단순하니까. 어차피 의사 선생님이 무슨 약 넣으라고 딱 프로그램을 이게 딱 그냥 입력을 해줘요. 그러면 그 고객이 왔을 때 AI는 그대로 그 약만 딱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그냥 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약사님들은 지금 약사 시장들이 굉장히, 약국이나 약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이게 도입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병원에서는 이게 가속화되게 돼 있거든요. 수익과 비용 차원에서. 그러면 약사님들이 먼저 잘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유, AI가 똑똑해가지고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고 진단을 잘해. 그럼 AI를 당연히 장착을 하겠죠. 의사 선생님 비싼 이제 월급 받는 의사 선생님들을 누가 쓰지를 않겠죠, 병원에서. 예,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도 일어나요. 요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제 변호사 관련 분들도 많이 잘리게 돼요. 왜냐면 AI가 더 똑똑해요. AI가 어떤 조항, 어떤 법적 사례 같은 걸 다 대가지고 딱 제시를 해버려요. 그럼 사람보다 더 변호를 더 잘해요. 그것도 거의 뭐 비용이 안 드는, 거의 공짜에만. 요즘 개인 변호사를 핸드폰에다 하나씩 넣고 다닐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있던 이런 사례를 딱 데이터를 해가지고 딱 내요. 그럼 판사 검사들도 꼼짝없이 또딱 내놓는 시대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와요. 그러면 변호사님 선생님도 다 잘리게 돼 있어요. 자,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이 잘릴 정도면 어지간한 직군들은 거의 다 잘리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한 사실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저희가 주식을 공부하잖아요. 주식을 공부하다가 제가 3,000%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저도 한 몇 년 전인가 3년 전에 저도 그것도 몰랐는데, 이제 펀드 매니저분을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헤지 펀드를 하는데,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를 했었는데,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예전에 천변에 이제 지금 헤지 펀드를 하는데, 왜 없어진다 보니까 앞으로는 AI가 다 대체 이미 다 3년 전 얘기예요. 그게 대략 3년인가 4년 전인가, 그 2016년도인가 4년 전인가, 하여튼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고 보니까, 지금 이미 거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는 다 우리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다 AI가 이미 하고 있대요. 그 무슨 소리냐고. 우리나라 주식을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몇십 프로 들어오잖아요. 정확히 따면 그게 외국인이 아니래요. 외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AI가 들어온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돈은 외국인 돈이 맞는데, 그걸 판단하는 거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들어와요, 막. 근데 그게 외국인들 펀드 매니저들의 그 의견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모든 판단은 AI가 해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에 한 2016년도 이미 다 그게 대세가 그렇게 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 상대로 어떻게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외국인 상대로 그 주식을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AI를 상대로 해서 주식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들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둑을 옛날 이세돌 구단을 이긴 그 알파고하고 우리가 알파고하고 바둑을 두듯이 우리가 주식 게임을 알파고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약간 이해가 좀 되시나 이게? 아직 국내에서는 그게 100%다 그게 되지는 않는데, 아직 우리나라 아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람이 대부분 판단을 해요. 매니저 펀 저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중요한 모든 상황은 다 AI가 판단해요. 심지어는 AI가 판단할 것 같다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요즘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AI한테 다 맡겨봐요. 그냥 매도 매수까지 다. 그러면 AI가 딱 판단해도 매도해야 할 것 같으면 사람 의견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그냥 매도 매수를 그냥 다 해버려요, 얘가.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을 다, 뭐 중국 시장, 일본 시장, 우리나라 유럽 시장 다 돌아가면서 참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이세돌도 못 이긴 알파고를 상대로 주식 게임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3,000% 빠졌다가 원래 상태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트레이더들은 보통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 따게 되고, 누군가 따게 되면 누군가 그만큼 잃게 돼 있는 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트레이더들의 법칙입니다. 그럼 그 제로섬 게임을 우리는 누구하고 하냐? 어, 알파고하고 인공지능 AI 알파고 같은 AI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그 알파고하고 그 제로섬 게임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에다가 지금 승부수를 던져놓고 거기서 대박을, 로또 복권이 당첨되길 다들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접근하는 데서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주식 투자에 접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공지능 AI의 AI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둑을 아무리 잘 떠도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로섬 게임에서 월가에 있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해서, 인공지능 AI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월가 있는 AI와 제로섬 게임, 주식에서 제로섬 게임을 해서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은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이기지도 못할 걸 왜 싸웁니까? 처음부터 싸움을 피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식시장을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제로섬 게임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월가에 있는 AI를 한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길 수가 없고요. 일단 그걸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잠깐 전기차를 하다가 좀 약간 옆으로 좀 샜네요. 네, 여기까지 한국전력 주식 투자 분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